네, 여의도 포차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이뇨한 위원장님, 이뇨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포차 지킴이 남정욱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정욱입니다. 장원재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 포차 이런 거 좀 다녀보셨어요? 전에는 젊을 때는 다녔는데 제가 부정맥이 생겨가지고 그 알코올을 전혀 못 마십니다. 아, 그래요? 예. 부정맥이 뭐야? 심장이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그냥.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주스는 거. 괜찮아요? 좋습니다. 주스는. 예. 이거 저 오미자 주스. 아주 건강에 좋은 거네요. 문경 오미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은 술을 한 잔씩들 하셔야죠? 저는 막바지를 마시겠습니다. 혹시 부정맥 있어요? 있을 예정입니다. 있을 예정. 네. 그러니까 저도 남성적인 음료인 오미자 주스로. 술 안 하고? 네. 저는 술을 못 하니까. 그렇구나. 네. 자,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따는 건 제가 따는 따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예의가 있어야죠. 이거 뭐. 자. 막걸리는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음식이죠. 한국 사람입니다. 거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안주 포차에 좀 오셨으니까 네. 그래도 우리 건배 한번 합시다. 좋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미자가 맛있네. 우리 이뇨한 그 후보는 뭐 아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또 잘 모르는 이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본인이 본인 얘기로 하자 그러면 조금 네. 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장 박사가 좀 이뇨한은 누구인가? 이뇨한은 한번 쫙 한번 풀어봐 주실래요? 강연을 나오면 항상 가족 사진부터 들고 나와서 청중들을 기죽이고 시작을 하시죠. 아니 왜 기가 죽어? 집안 자랑을 하려고 갖고 나왔다고 그렇죠. 사진을 딱 들어 보이는데 여기 본인의 할아버지 윌리엄 린튼이 있고 그 옆에 고종, 뭐 순종 이런 고종, 분들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수준의 인물들이 구한말에 쫙 같이 찍은 그런 사진을. 그럼 황족이었어요? 왕족? 아니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의 장인이죠. 유진 유진 벨 재단에 아하, 그 유진 벨. 뭐 서재필하고 친했고 그 다음에 고종하고 찍은 사진은 없고요. 알렌. 알렌하고 그 제중원, 광해원 세웠던 분 그분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뭐 옛날 사진을 조금 기죽이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네. 여러분들 기를 좀 죽이려고 내가 이것을 갖고 나와버렸어 이러고. 내가 기억 못하는 내가 한 말이 있네요. 당사자보다 개월 더 잘합니다. 근데 조금씩 붙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붙여지는 것 제가 이게 조금 있다가 좀 많이 붙여서 얘기를 좀 할 게 있는데. 자, 계속하세요. 네. 할아버지인 윌리엄 린튼은 22세 때 대한민국에 와서 48년간 의료 교육 선교 활동을 하셨고 아버지는 그 휴 린튼, 인휴, 전라북도 군산 태생으로 전라남도 지방 도소천 지역에 600여 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600여 개 교회 개척이면 교회를 600여 개를 저희 아버지는 절대 세웠다고 안 하고 협력을 했다. 협력했다. 장소가 그렇게 많은데 절대 아버지는 겸손하게 절대 내가 세웠다가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협력했다. 예. 근데 그게 600여 개나 됩니까? 600 아마 12개일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인요한 박사님께서 그게 한이 맺혀갖고 이게 한국형 구급차 좀 좁은 골목길도 다닐 수 있고 이런 게 있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한이 맺혀가지고 뒷마당에 벤 하나 자비로 들여다놓고 거기서 이제 막 이런 개조 저런 개조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시다가 결국 한국형 구급차를 이제 인요한 박사님이 만드셨고요. 대충 맞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순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다가 중학교를 순천 밖으로 가시죠. 중고등학교는 대전 외국인학교. 네, 대전 외국인학교에서의 별명은 친구들이 부른 별명은 정의로 뭉친 주먹. 아유, 네. 지금으로 치면은 이 학폭 소년이어가지고 이 학교에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 그러니까. 그때
화랑에서 온 애 하나가 좀 버릇이 없어서 그 버릇 좀 고쳤죠. 뭐 그 싸가지 없는 거. 파란 저 예. 네덜란드. 근데 기독교 학교라 온 나는 그 버릇이 나빠서 그 버릇을 고쳤는데 기독교 학교라 전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장 동네 같으면 그냥 그 질서를 잡은 건데.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싸가지 없는 놈을 좀 가르쳤기로서니 내가 뭐가 문제냐라고 대들었다는 그 전설의 그게 주인공이시기도 정의 하고. 주먹에 주먹 좀 봐요. 아니요. 지금은 나이 지금은 들어서 뭐 아니, 그래도 힘 없어요. 이빨도 다 빠졌고 뭐. 그다음에 이제 광주 5.18 때 시민 통영을 예, 하셨고, 예, 근데 예.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문무대 입소를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때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았죠. 네, 뭐 추방 위협에도 있고 예. 그런데 조상의 음덕으로 추방을 면하는 대신에 본인의 성의를 보여라 그래가지고 외국인 최초로 이제 문무대 입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거는 여러 차례 그 방북을 하셨어요. 많이 다녀. 29번. 29번. 그때 예. 이제 강연에서 그 대목을 제가 잠깐 성대모사를 하고 응. 시작을 해도 되나요? 예. 이미 시작했는데 뭐 하세요. 네, 해주가 그래도 북한에서 큰 도시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거기 5스타 호텔에 딱 가가지고 북한은 비포장 도는 게 그냥 머리에 흙덩이가 있고 그냥 샤워를 하고 싶어 죽겠어. 청진에서 일어난 일이고. 청진. 네. 예. 그래서 샤워를 좀 하겠다고 그랬더니 5분간 더운 물을 쏴주겠다. 10분. 아, 이게 디테일이 좀 틀리네. 도대체 정확하게 아는 게 없네. 제가 북한을 좀 이렇게 내려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샤워를 하려면은 후레쉬하고 물바가지가 있어야 된다. 아니요. 바켓스. 예. 뭘 박겠어? 바켓스하고 네. 세수대하고 네. 그다음 바가지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흑탕물도 받아서 해놓고 아니요. 언제 전기 더운 물. 예, 전기 나갈지 처음 나올 때 모르니까 흑탕물이니까 네. 비우고. 예. 그저 수도꼭지 그렇죠. 안 쓰다가 쓰면 흑탕물 나오니까. 그렇죠. 처음에 그거 뭐 공기도 버리고. 빠지고 예. 그래가지고 방북을 해가지고 온 다음에 공중 목욕탕에서 울었어요. 샤워를 하다가 너무 내가 그냥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대한민국 벽을 공중 보고 목욕탕에서. 울어버렸어. 아무데고 잠깐만. 틀면 더운 물이 나오는. 잠깐만. 그러니까 공중목욕탕이니까 빨가벗고 물었다고? 그렇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죠. 예. 벽 쳐다보면서 노인들이 보더라고요. 내가 글쎄, 그렇지. 연희동 옛날에 그 좀 아주 왜소한 목욕탕이 있는데 들어가니까 환하고 찬물도 나오고 또 더물도 나오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청진 생각이 나서 아하. 눈물을 흘렀는데 이제 노인들이 보니까 샤워 꼭지로 이제 얼굴을 막 씻었어요. 왜냐하면 물 묻은 것처럼 위장하느라고. 그 사실이에요 다. 그다음에 노무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걸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걸 잘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몰라.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인가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인가 이제 독대를 인수위 때 독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지금 2002년? 2002년. 네. 우리가 20년 전에서 너무 그렇죠. 오래 헤매시는 것 같은데. 최근까지 오려면 이제 좀 그러니까 저 건너뛰어요 시간. 내일 아침이면 도착할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요게 중요한 대목인데 건너뛰어요 빨리. 이 그럼 뭐 노무현이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전심 전력을 다해서 성의껏 북한을 대해주면 북한도 태도를 변하지 않겠느냐. 그때 인유한 박사님이 단칼에 자르셨습니다. 북한 절대 안 변합니다. 그 할 말을 잃은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를 시켜서 담배를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화를 내셨어요. 핵을 임 박사님 우리가 잘해주면 포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핵을 절대 안 포기한다. 포기는 그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뭘 얻어내려면 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북쪽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이제 좀 말이 너무 많았어요. 남한에 있습니다. 그런 로맨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너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남한에 너무 많은 게 한심스럽습니다. 포기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그날로부터 2년 만에 정확하게 핵 보유국 선언했어요. 그래서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요, 핵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북쪽은 핵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이 화를 냈군요. 담배 하나 가지고 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노?
그래서 네, 그리고 담배를 뻑뻑 피웠다는. 아니요, 왜 또? 그래서 하여튼 좀 많이 좀 원래 이렇게 MSG가 좀 들어갑니다. MSG가 네, 조미료. 네. 팍팍 쳐야 미원인가 네. 미풍인가. 미원은 저 대상그룹이고 미풍은 제1제당 삼성그룹에서 만든 거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는데 남북 관계도 그렇고 좀 소리 지르면서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일어난 일과 현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제 주장은 조용한 논리로 그 북쪽도 알아야 되고 또 지금 제가 우유곡절 끝에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1년 전은 상상도 못해요. 근데 여기 이제 국민의힘 뭐 최고의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그 정치적인 현황들이 아버지가 인천 들어왔고 외삼촌은 더 고생했어요. 장진호 전투에서 싸우고 부산으로 시장으로 퇴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준 이 기반을 민주주의와 나라를 기반을 깔아준 분들을 그냥 다 그 방관하고 보고 흘러가는 것을 그냥 놔둘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돼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가 맞서서 싸울 건지 그래. 요것만 남았어요. 이제 거기서 풀어나갑시다. 그래, 거기서 풀어나갑시다.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네, 팍팍 건너뛰어서. 근데 1년 전에 갑자기 정치인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꽤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저 대학은 연대 의대를 나오셨고 예. 박사는 고대에서 하셨습니다. 자기 학교에서 못하게 했어요. 제가 교수 될 때. 석박사를 고대 가서 했어요. 이게 정치적인 포석이 아니고 안 받아줘서 그렇게. 아이고 매. 아니 한간에는 성적 불량으로 할 수 없이 고대를 갈 수밖에 없었다는 고려대학교가 속설도 좋은 학교인데 있습니다만, 이거 고려대학교에서 네. 고발해야 돼. 고대 나왔습니다. 그 누워서 침 뱉는다고 그런가? 아니 근데 예. 여러 방송에서 연대 의대 갈 때도 한잔 뭐 성적 가지고는 좀 힘들었는데 어떻게 저 조상의 제가- 음덕으로 많이 제가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한잔하세요. 본과 1학년 때 낙제를 했어요. 그래서 7년 맞네, 만에 그거. 아니 그건 연세대학교 일이지. 네. 석박사 일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학부 때 이제 그러셨다는 말씀도 하셨고 좀 아는데 약간 좀 네. 왜곡되게 알고 있구만. 일부러 좀 네, 재밌게 그거 재밌잖아요. 분위기를 네. 왜 재밌게 낙제했어요? 분위기를 하고. 생화학 해부하기 어려워서요. 어,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다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고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국가고시가 이제 전부 우리가 칠 때는 한자가 고유명사가 다예요. 아하. 고관절, 탈구증, 홍반성, 난창 이게 다 한글로 안 나오고 한자로? 그래서 3개월만 한자 따로 네. 공부하고 저한테는 고등고시 과거 시험이었어요. 그게. 아하, 그러네. 그렇겠네요. 네. 자, 남 작가. 예. 저기 5.18 민주화 운동에서 시민군 통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 윤상원은 보셨습니까 그때? 예? 윤상원. 윤상원 거기 그 저기 시민군 시민군. 대표 예. 이름들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5월 25일 날 예. 광주 검문소를 7개 순천에서 7개를 지나서 들어갔는데 예. 거기에 이제 앤드루 느골스키라는 뉴스윅 기자가 한국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기자들이 굉장히 굶주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시민군 대표는 이제 띠가 2개 있었어요.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3시간 동안 그 의예과 1학년 22살 나이에 통역을 3시간 했어요. 예. 그게 다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문무대 가신 것도 5.18 때 그런 역할 하신 거 역할이 컸던 그다음부터 거죠.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아버지랑 미국 대사관에 보고를 했어요. 네. 그날 밤 바로 열차 밤차 타고 그 다음 날 가서 광주의 심각성을 그러고 나서 뭐 경찰이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예.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에 다시 불려가서 오공화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내가
요주 인물이다. 데모 주동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통역이 네. 주동자더라고요. 통역이. 통역은 외신과 연결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죠. 한국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네. 통역이 주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름 내내 지내고 이제 우유곡절 끝에 가을에 이제 도저히 비자가 연장이 안 될 것 같아서 문무대를 지원해서 9박 10일 동안 성남에서 예. 그 뭐 유격 훈련도 받고 뭐 화생방도 하고. 그럼요. 각기 전투도 하고. 예. 저기 또 건너뛰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혁신위를 갖다가 맡으셨을 때 예. 다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요? 혁신을 갖다가 누군가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왠지 한국인들한테는 그게 좀 있거든요. 한국인에 대한 이 인종적인 이런 것도 약간 있어가지고 혁신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저는 그때 혁신으로 불러드렸지만 당 안에서는 별로 혁신을 원치를 않았어요. 시간을 좀 끌고 싶었고 그런데 제가 거침없이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혁신위원들도 정말 똑똑한 사람을 뽑았어요. 네. 저 혼자서 한 거 아닙니다. 그 3일 밤을 새면서 사람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추천받고 그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리 정한 게 없어요. 회의하면서 매번 회의할 때마다 뭐 그 다음에 할 건지 아주 정말 진취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변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6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당한테 50% 됐다. 50%는 더 바꿔놔야 된다. 그리고 넘기고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배당을 받은 사람들이 예. 그거를 그 공천하는 과정이나 비례대표 뽑을 때 그거를 잘 조금 멈췄다 그럴까요? 네. 좀 희지빗이 돼버렸어요. 또 하나 그래서 궁금한 이제 게 그 이후에 이제 예. 그거를 보고 뭐 절대 대통령 보고는 정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혁신이 예. 끝나고 예. 언론 때문에 못 하겠다. 무슨 지역구고 비례고 다 하기 싫다. 그런데 이제 너무 극박하게 돌아가고 안 좋게 돌아가니까 네. 다시 뛰어들어서 큰 영향을 못 줬어요. 솔직히 평가가 저 선거에 영향을 못 줬지만 선거 끝나고 또 한 달 아팠어요. 예. A 독감 걸리고 굉장히 아팠는데 그게 아마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요. 그러다 뭘 잘못했는가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서도 인종환이가 잘못했어요. 뭐 남 탓하기 좋은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고 저희가 이제 오래 봤는데 그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제가 근데, 궁금했던 예, 건 뭐냐면은 예. 그때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죠. 그렇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혁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 임 교수가 얘기한 게 다 맞아요. 딱 다 맞는데 당은 쉽게 안 변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아주 같은 생각이었고 예. 그런데 이제 좀 더 뭐 정치를 하시기를 바랬는데 제가 그러면 임 교수 좀 쉬었다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막았어요. 대통령님이 아무리 쉬어도 이거 제가 너무 언론에 띄워가지고 속은 썩고 머리는 그냥 터질 것 같습니다. 저 병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아 그래. 예. 그 전에 평소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을 갖다 꼽으라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을 갖다 네. 꼽힌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위를 가더라도 민주당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한 번도 저를 뭐를 불러서 해달라는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예. 과거를 합쳐서 요번이 비례대표 나오는 거 3번째입니다. 예. 2번 거절했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멈춰버렸어요. 김대중 다음부터는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버렸어요. 아. 그리고 김대중 정신은 없어요. 아예 뭐 김대중 정신은 그래도 JP 연합을 해서 사실 보수하고 첫 통일부 장관도 굉장히 보수였어요. 그렇게 해서 IMF도 넘겨주고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뭐 아시아에서 첫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를 했고 네. 많은 기여한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계속 제가 보기에는 퇴보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스탈린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제가 북을 많이 갔다 왔는데 네. 50년도는 아버지가 스탈린이에요. 그 다음에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지금 김정은 비서가 지금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라는 용어가 매우 좋지 않은 용어입니다. 한국말로. 영어로 father는 신부를 불러요. father. 그건 좀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신부님을 아버지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그건 대단히 왜곡되고 잘못됐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조선 민주당? 미안합니다. 장난을 쳐서.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출마를 하시게 된 겁니까? 계속 정치 안 하신다고 그러다가. 비례대표? 네. 이제 한동훈 그 당시에 뭐라 그러나요? 그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당대표죠. 이제 전화가 와서 너무 어렵다. 처음에는 만나서 지역에 나와라. 안 한다. 지역을 못 하겠다. 그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와서 좀 비대를 좀 하고 당을 그 미래당 이렇게 민주당이 또 약속을 또 어겼잖아요. 어겨서 이 당이 안 고쳐졌잖아요. 선거 구조가. 그래서 그 국민의 미래를 좀 맡아달라. 그래서 바로 또 확답을 안 줬어요. 뭐 하루 만인가 대답을 했는데 그 너무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또 옛날 어른들 생각하고 또 이게 여기서 멈춰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멈춰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크게 영향을 못 준 것 같고 우리도 저는요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요 박정희 대통령을 예를 들읍시다. 그 경부고속도로 만들면서 뭐 김영삼, 김대중 다 그 앞에 누워서 데모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우리가 경부선을 안 깔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경부고속도로를 그렇게 야당이 반대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분이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뭐 여사님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그게 우리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나라가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경쟁자가 바깥에 있어요. 내부 이 소모전 이거 에너지만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우리 당부터 고치고 더 개혁을 끝내고 변화 그다음에 통합 희생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하고 우리가 똑바로 되면 민주당도 못 이겨요. 지금 민주당 여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재명 그거 있죠. 그 우리 저 형님 빨 되는데 그 뭐예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죠. 예. 지금 라이언 일병이 아니라 라이언 이재명 구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애는 집니까? 근데? 뭐 구해 끝난 거야. 그 영화하고 달라 끝이. 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영화하고 달라. 영화하고 달라요. 지금 거기에 모든 것을 당 전체가 그래서 나보고 전라도에서 당 도원이야. 요 말만 하고 내가 진짜 60 넘으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도당 어떤 사람이 나보고 왜 그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주 쓰게 내가 너희들이 이제 전라도 말이에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김대중 정신을 버려서 내가 여기 와 있다. 너는 왜 사유화된 당을 지지하냐? 너 거 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객소리를 못 오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흥분하고 소리 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탄한 논리와 얘기 북쪽 사람들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제가 길게 토론을 하면요 나중에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회주의 새로운 개념으로 오늘 하나 감히 말씀드릴게요. 수구 보수가 보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구 보수 그 웃긴 말이에요. 수구 진보가 저절로 된 거예요. 해봤던 사회주의를
또 하려고 그런다. 네. 근데 망한다. 네. 해봤던 파퓰리즘, 샤베스처럼 제일 부강한 남미의 나라를 망하게 한 예를 우리가 따라갈 거예요. 그래요. 예. 그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네. 진리는 간단해요. 자, 한잔 하시고 이제 제가 예. 질문 몇 가지 할게요. 괜찮죠? 너무 내가 좀 아닙니다. 과격한가요? 저요. 한동훈이 겪어봤잖아요. 많이 겪었죠. 예, 어때요? 평가 좀 해주세요. 그 네거티브는 안 하기로 원희룡 장관님하고 좀 얘기가 했는데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대화가 좀 힘들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기억이 제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고 자기하고 나하고 소통을 잘했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나쁘면 의사를 했겠어요? 그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예. 이제 완전히 제3자들이에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한 열흘 전에 경남 경북을 다 다녔어요. 근데 기관장들 만나서 이부동석으로 다 얘기하는 게 문자를 보내도 잘 안 받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 당시에 한동훈이가 비상대책위원장 하는 동시에 그래서 막 굉장히 답답했다. 그래서 내가 거꾸로 내가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혹시 내가 문제였는가? 내가 혹시 저를 무슨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가? 저는 전혀 그런 마음 없고 굉장히 공손해. 우리가 샌드위치 세대야.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말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요. 어떤데요? 잘못도 없어. 그러나 가서 일단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게 나이 든 사람들이 아이고 자네가 잘못한 게 요하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러시나요? 아니 선배들. 선배님들이. 선배. 네. 그러면 이제 위에서 그러죠. 근데 이제 뭔 생각이 드냐면 젊은 사람한테 요새 뭘 얘기하면 또 되들어요. 그냥 위에서도 당하고 아래에서도 당하고 이게 샌드위치 세대란 맞아, 말이에요. 샌드위치 세대. 근데 요번에 제가 굉장히 거슬리지 않게 피스메이커를 하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존칭을 쓰고 문자 보낼 때 근데 전략을 우리가 이제 당이 다르니까 회의는 못하지만 통화하면서 어떻게 비례들도 제가 안 뽑았고 뽑지 않고 혁신들은 제가 다 뽑았어요. 비례는 내가 안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례들하고 어떤 다 재능이 있잖아요. 전문성이 있고 그러면 누구는 뭐 맞고 누구는 뭐 맞고 좀 조직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소통에 굶주렸다고 그럴게요. 그렇게만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제까지 겪어보신 걸로 미루어 판단하실 때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읽기만 하고 답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네. 나는 어렸을 때 전라도 촌놈인데 제일 친구들이 부러운 거는 자기 형수한테 도련님 소리 듣는 거. 네. 그 로망이 있죠. 아주 그냥 도련님 너무너무 도련님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그냥 마음속에 서양 형수들은 도련님이 뭐야 없지. 그래서 이거 슬픈 얘기인데 웃네. 근데 원래 슬픈 얘기가 웃겨요. 근데 형하고 동생하고 아주 가까워지면 대통령과 한동훈은 가까운 사이야. 그러면 형수님 방에는 시동생이 들어가도 돼. 한국 사회가 한 수 위에요. 인간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너무 내가 갈망하는 좋아하고 정이 많은 그리고 이제 도련님 하면서도 형수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대통령은 나라의 수반, 한 대표는 당의 수반. 그러면 거기서 오해가 생기면 바로 형님 집에 들어가서 용산에 들어가서 이만저만 해서 난 불만이 이거요. 형님 왜 이러셔요? 그러면 화해라. 지금 오늘날도 한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가서 어떤 잘못된 거를 고백도 하고 또 오해도 풀고 우리 한 팀이에요. 나는 그냥 막 누구를 막 내치고
내가 제가 혁신위원장 하면서도 몇 사람하고 굉장히 안 좋게 지냈지만 언론에서 한 번도 그 사람들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가족끼리 싸우면 무슨 텔레비 카메라를 돌려놓고 싸웁니까? 거기서 다툼과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이 안고 같이 품고 가야 되는데 그 점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한 후보한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가서 형님하고 형수를 좀 가서 만나서 좀 빨리 이 선거도 지금 요번 당대표 선거 끝나기도 전에 좀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편해져. 아멘. 네. 뭐 아멘 소리 잘 하는데 여기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한동훈과 이재명 공통점. 형수를 역같이 한다. 아이고 맙소사. 네. 생각해 보니까 또 연관성이 좀 네. 살짝 있네요. 댓글이 그래요. 댓글. 정도의 차이는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은 그 혁신위 때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으로 지금 원희룡 장관, 예, 네. 예, 예. 왜 꼽으신 겁니까? 이제 당 거기에 출마한다 그래서 일단 축하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전화 받자마자 나 좀 도와줘요. 그래서 아이고 나 못한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예. 저를 둘이 있을 때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좀 도와줘. 그것도 얼마나 끈끈해. 내가 또 말은 그렇게 안 했어. 근데 속으로 나는 아이고 우리 동생이 나도 도와줬는데 제일 혁신하고 힘들 때 와서 피눈물 날 때 와서 나 험지로 가겠다. 나 계란으로 바위 한번 깨보겠다. 나 그 인천으로 가겠다. 얼마나 개항이 얼마나 악조건이에요. 네. 근데 그런 전라도에서는 선정과 의리야. 선정과 의리를 지킨 사람인데 두 번째 만났지 세 번째 또 찾아왔지. 미치겠더라고. 그 다음날 등록인데 내일까지 생각해보겠다. 또 하루. 그래가지고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한테 약속 다 접어버리고 내가 집사람 보고 절대 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번복했어요. 거짓말 집에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굉장히 지혜스러워요. 한국 여성이 최고야. 네, 뭐냐면 내가 그 말을 딱 던지니까 당신 뜻대로 안 될 걸 또 운명에 의해서 바뀔 걸 그냥 혀를 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해서 조금 편했어. 그래서 이제 가서 돈도 많이 듭디다. 2천만 원 들어가더라고. 아, 공탁금이요? 와, 그 세네. 모아놓은 후원금이 그냥 다 바닥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2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돈이 올바로 가는데 그럼 왜 그러냐? 근데 찬찬히 얘기합시다. 첫째, 온돌방 아랫목에서 뭘 배웠냐? 지식을 배웠어. 그 다음에 지혜를 배웠어. 그 다음에 도덕을 배웠어요. 네. 근데 원희룡 보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당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정말 이분을 아는 게 많아요. 내가 겪으면 겪을수록 더 매력이 있어요. 첫째, 그 장관도 했고 뭡니까 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2번 했고 뭘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알아. 알아야 면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아는 거 많고 또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내려와요. 낮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엄청나게 도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처신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각을 세우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3년이요. 5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에요. 이걸 어느 나라고 민주주의에서 5년 뽑으면요. 그 임기 다 채우고 최선을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분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민주당도 지금 반국가적인 행동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무슨 특검 웃긴 얘기 안검을 만들어서 탄핵 이거 너무너무 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희룡을 많이 지지하고 가는 데마다 같이 하고 내일은 대구 갑니다. 대구 가는데 이분들 기회를 줘서
저하고 원희룡을 기회를 주면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으라고 일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까봐 지금 걱정해요. 우리 저 윤여한 의원이 원희룡한테 좀 당한 것 같아. 왜냐면 네. 원희룡이 웬만큼 가깝지 않으면 형님이라고 안 해. 그 전까지는 다 경어를 쳐요. 의원님 뭐. 그런데 어느 순간 원희룡이 형님 할 때가 있어. 있어요. 근데 그 형님 한 다음에 반말을 해. 형님 나 도와줘 이렇게 되거든. 그렇지, 그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절을 못 하는 거야. 못하죠. 못하지. 뭐 불가능해. 그래가 그냥 끌려 들어온 거야. 이번에 저 전라도 제주도 대연합의 승률은 몇 %로 보십니까? 야, 이것도 수학을 물어보니까 힘드네. 이거. 그러니까 감이라는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표에. 경남 경북이 40%고 네. 전라도는 10%가 안 돼요.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그러나 뭐 거기에서 우리가 절반 이상을 우리가 가져가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라도에서는 내가 또 엄청나게 또 호소를 했어요. 네. 우리 도와달라고. 시간이 이제 지금 선거 중이에요. 네. 이낙연 의원도 최고위원 당선을 돼야 돼. 그렇죠. 선거 중이거든. 그래서 너무 오래 붙잡아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씩 좀 준비하시고. 죄송해요. 내 얘기가 오늘 너무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그 우리 의원님 말씀 들으려고 모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배사 마지막에 하는 거. 네. 그거 준비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예. 당 지도부에 입성하는 거는 그 전에 혁신위원장 맡으신 거 약간 다른 문제잖아요. 최고위원이 되는 거는 겪어보신 바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내가 이것만큼 반드시 하고 말겠다. 이런 게 있으십니까? 이민국이 필요해요. 이민국. 예. 그다음에 출산 문제에서 아주 과격한 네. 정책이 필요해요. 애 하나 낳으면 매달 100만 원 주겠다. 네. 둘 낳으면 200만 원 주겠다. 네. 셋 낳으면 300만 원 주겠다. 네. 엄마한테. 예. 뭐 조금 보조금 주 이건 갖고 아니면 아파트 한 채 주겠다. 예. 아니면 스카이 대학의 세 아이 중에 하나는 합격을 시키겠다. 그거 괜찮은데요. 이런 거를 거침없이 줘야 돼요. 예. 그래야 아이를 다시 낳게 되죠. 갑자기 다시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그 처음 들어온 신선한 것 같아요. 애 그다음에 하나는 60 반드시 스카이 보내준다. 네, 그냥 괜찮습니다. 60 넘으면 예. 군대에 보급이 많이 필요해요. 젊은 아이들은 전방에 가고 60 넘은 사람들은 뒤에서 뭐 물품 관리하고 군무원. 네. 네, 그렇지. 네. 민간인으로서 그래가지고 직장을 또 주고 애국자를 만들고 군대를 더 활성화시키고 제가 아이디어가 많아요. 근데 이게 최고위원이 하실 일인가? 다 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 당 회의할 때 예. 이런 걸 당 정책으로 정해서 당 정책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밀어붙여서 그 다음에 가보시겠다. 정부하고 대화를 해서 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 밀어붙여야죠. 예. 저는 대단히 만족한 대답입니다. 여성은요 아이를 낳으면요 네. 확실하게 지금 5억 들어요. 애 하나 키우는데 예. 대학까지. 그거는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돼요. 맞습니다. 저는 단순해요 생각이. 애 하나 낳으면 아예 5억을 통장에다가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방법이죠. 어차피 대학 보낼 거고 그때까지 그러나 이제 5억의 돈이 필요하니까. 한꺼번에 돈 주는 것보다 매달 얼마씩 주겠다. 예. 연금형. 그다음에 또 나면은 또 더 주겠다. 또 나면은 이게요. 그 말을 내놓기가 어렵지만 푸틴이 사실 그런 정책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애 하나 나면 아무것도 안 줘요. 둘 나면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뭐 쉽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셋 나면 땅을 잔뜩 준대요. 실제로 유럽하고 동유럽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그렇죠. 주택은 기본으로 주고. 그렇지. 예. 제가 마지막 질문 하겠어요. 총선 백서 있잖아요. 이 끝났대. 왜 공개를 안 해요? 만들긴 만들었습니까? 글쎄요. 그 여의도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백서는 나와봐야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알아봐야 되겠네요. 저도 그거 참 의문스럽네요.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백서 작업하고 나서 발생한 사건이 있잖아요. 예. 뭐 문자를 무시했니 뭐니 이거는 백서 작업할 때는 없었으니까 그건 빠져 있지만 필요하면 그것도 넣겠다는 거고 일단 완성이 됐어요. 근데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거기에 불리한 거 있어서 그렇겠죠. 모르겠어요. 우린 모르니까 내용을. 뭐 반대하면 불리한 게 있으니까 반대를 하죠. 뭐. 알겠어요. 예. 한번 잘 알아보고 이 백서는 최대한 빨리 공개해야 된다는 게 저는 우리 자유파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인사 말씀. 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130년 동안 우리 집안은 여기 외국인으로 살지 않았고 사실 한국인처럼 전라도 사람처럼 살았고 3.1운 고종 개화기 때 3.1운동 뭐 신사참배 반대 뭐 6.25 어려운 걸 같이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좋은 시간보다 사실 고통스러운 걸 같이 많이 지냈는데 정말 호소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이루어놓은 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기반 깔아놓은 걸 이걸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협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마음을 합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 경제를 지키고 우리가 튼튼하게 나라를 발전해 나가서 우리 후세들한테 조금 더 좋아지는 나라를 남기는데 힘을 모읍시다.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님 댓글 와 있어요. 인요한 위원장님을 믿고 아내랑 손잡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어요. 넷째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네, 출산율 증가에 공헌을 하셨습니다. 책임질게요. 자, 우리 예. 마지막 건배사 좀. 네. 원인이 확실한 용한 의원들의 승리를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원희룡, 인요한, 이니셜. 원인이 확실한 원인이 원희룡, 인요한, 원인이 확실한 용한 의원들의 승리를 위하여. 위하여. 머리 좋으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저거 지 혼자만 알고 이거 하면 어떡해. 아, 이게 밑밥을 좀 깔고 빌드업을 했어야 되는데. 원인이 확실한 용한 의원들의 승리를 위하여. 원희룡, 인요한이 확실한. 네, 용한 의원. 네. 그 용한 의원 하나만 할까요? 그래도 원희룡, 네, 인요한 얘기한 거지. 네, 용한 의원의 그래. 필승을 위하여 승리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